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성공 투자의 길을 같이 공부하는 레드선입니다. 기업의 본질과 산업의 흐름을 쉽게 정확하게 분석해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요. 좋아요, 구독은 앞으로 더 좋은 기업 분석과 시장 분석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그 분석할 기업은 바로 그 이유철강 그 관세 부분의 쿼터 부분이죠. 철강 업종에 대한 그 부담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그 철강과의 그 상관관계를 집중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문에 그 나왔지만 여러분들 바로 이유 철강 쿼터 대폭 축소 규제 강화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벌써 시행한다는 부분이 나옴으로써 안 그래도 요새 철강업계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철강업자가 힘든 상태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저번에 업데이트할 때 굉장히 변화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안 그래도 철강이 힘든데 이게 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도 똑같지만은 주식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돌발 악재들이 계속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흐름을 살펴보고요. 거기에 따른 그 대응 전략을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현재 포스코 홀딩스에 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관심 있게 좀 부각됐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포스코 홀딩스 영어로 안 적고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그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EU 철강의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보고요.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무관세 쿼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겠죠. 무관세 쿼터가 왜 중요한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 철강 업계, 저는 이제 한국 철강보다는 제가 분석해 드릴 부분은 포스코 홀딩스예요. 예. 포스코 홀딩스 어느 정도 타격인가. 포스코 홀딩스의 이 부분, 한국철강도 다 타격이죠. 인가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미치는 영향, 요 부분까지 이제 같이 한국철강과 봐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공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이 부분을 같이 분석을 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이 부분이 이제 좀 크게 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은 철강을 무려 2배나 올렸어요. 그리고 무관세 쿼터를 절반은 그러니까 매출 할 수 있는 양을 갖다 팍 줄여놓고 반은 줄여놓고요. 철강 세금은 2배나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25%에서 관세를 50%로 2배로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요새 골치 아픈데 이제 유럽까지 이제 또 이 자국 보호무역지로 가는 건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저도 요새 하도 트럼프도 자국 우선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오늘 봤을 때 여기 이제 제가 좀 이따 다 해석을 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철강 쿼터 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활용 가용 물량이 2,200톤 정도 되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46%가 감소가 되고요.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EU에만 국한된 부분이지만은 이게 또 다른 나라들이 따라갈까 봐 이제 걱정이에요. 미국도 아주 안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데 지금 또 유럽까지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반도체는 좋은데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많이 이제 매매를 하지만은요, 여러분들한테 주도주에 매매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상당히 제조업체들이 배터리도 요새 힘들고요.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장의 EU 철강 규제, 수입 규제 핵심 무엇인가?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여름이 나와요.
일단은 직접 영향은 무관세 쿼터의 축소를 이제 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게 영향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 관세 부담을 무려 50%나 올렸어요. 더블로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에요. 근데 한국 전용 쿼터가 다행히 200만 톤을 이제 했는데 줄여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여기 있죠. 무관세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유력한 수출 확대가 당연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핵심 규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철강 수입 제가 이제 진행이 돼요. 상당히 빠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봤을 때 7월 1일부터 철강의 30개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여기 볼 때 7월 1일부터 이제 EU가 새로운 철강 수입 실행을 한다는 거죠. 25%에서 무관세. 그러니까 타격을 당연히 받아요. 근데 무관세 쿼터가 왜 중요한가 볼 때 정해진 물량 안에서는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가능한데 하지만 쿼터를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100원어치만 팔았는데 120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굉장히 경쟁력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게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조치로 해서 46% 정도가 무관세 물량이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죠, 이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우리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부분은 제가 또 여기 세세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 홀딩스가 빨리 철강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자회사 쪽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특히 리튬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새 뭐 이쪽도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이게 이제 변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때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자회사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생산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룹 영업이익에서 8% 정도, 10% 정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튬의 흐름이, 리튬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산업에서 철강 산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철강 산업이 안 그래도 보세요. 마이너스 14%. 국내 철강 소비도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세계 경제 6위인데 이게 굉장히 요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는 안 그래도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기업 이런 게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 만약 구조 조정을 안 했으면 직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다행히 여기 보시면은 2차 전지, 소재, 인트라 사업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철강 비중이 과연 유럽 쪽에 얼마만큼인가를 볼 때 뭐 한국의 쿼터가 현행 대비 한 19% 정도 감소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게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쪽 유럽 쪽에는 여기 보시면은 유럽 쪽에는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격타를 말씀은 아주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물론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철강 업종에는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만 이제 저것만 되면 되는데 이게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러고 이제 무관세 없앤다 그러고 뭐 한국 우리도 쿼터도 무려 이제 20%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떤 부담감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9%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 쪽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쪽.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또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종목 고르실 때도 아마 손 나갈 때도 선뜻 나갈 겁니다. 모르면은 그게 잘 안 나가게 돼요. 철강 수출 사업은 당연히 부담이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전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포스코 홀딩스에 얼만큼 타격인가 볼 때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강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2차 전지, 리튬,
에너지 인프라, 비철강 사업의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다행히 유럽에 그 기준 상반기에 그 하는 게 10%가 넘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 낮은 건 아니지만 높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7월 1일부터 이후에 새로운 철강 수입제도가 하는데 이거 어디 갔나? 그죠? 다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가 볼 때 유럽의 8.9, 그러니까 9% 수준인데 높지는 않다. 그렇다고 낮은 건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8.9%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쿼터가 19%니까 여기서 아주 크진 않아요. 다행히 여기서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철강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이 그 리튬이라든가 이 자회사 부분에서 새로운 답이 나오는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요새 다행히 제가 바닥을 쳤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바닥을 쳤는데 이런 악재가 또 나타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영향은 분산돼 있고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포스코홀딩스가 그 추구하는 구조조정의 효과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포스코홀딩스는 그 EU 철강의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럽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질 않아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요. 물론 이제 유럽 쪽의 비중이 높으면 아까 제가 뭐 8.9% 수준이었잖아요. 만일 상반기에 그 제한적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은 회사는 굉장히 충격을 좀 받겠죠. 그리고 이제 쿼터 내에서 고부가 철강제 수출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영향은 작다. 그러면 이제 뭐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 아까 요 부분은 다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딱 이제 한번 작다. 까불지 마라. 이들 너무 겁주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죠. 그죠? 작다. 딱 느낌표 하나 때려놓고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수급하고 제가 볼 때 빨리 이제 자회사 부분이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철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저점을 찍어놓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중에. 근데 이제 그 과거 같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뭐 상당히 주도주로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도주로. 근데 이 주도주의 어떤 흐름은 이제 끊어지고 이제 구조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운봉이잖아요. 그 월봉상.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바닥이 왔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또 밀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0만 요 부분인가요, 여기요? 어느 정도 지켜줄 거로 본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큰 파동 나오기는 바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포스코 부처미라든가 이런 리튬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쪽도 보시면은 오늘도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유중을 무려 1조 2천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하면 바로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그 리튬이나 이런 거 살려고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원료 경쟁도 굉장히 심한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미리 지금 리튬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좀 추구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다행히 이 구조 조정을 좀 빨리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가가 올라갈 수 가장 그 부분 큰 부분은 리튬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고 오늘 이제 이걸 본다면 철강 부분의 그 비중이 요새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부가 가치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럽의 철강 규제는 어, 심리적인 부분은 있어요. 주가에 심리적인 부분은 있대.
아주 강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내드렸잖아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핵심 규제 핵심 부분하고 또 포스코의 무관세 쿼터 한 19% 되니까 여긴 또 18%에서 19%니까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타격 부분은 미미하다. 미미한 건 적다 이렇게 해야죠. 미치는 영향이 둘 다 뭐 똑같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여기서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크게 그 여파에 되질 않는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또 뭐 다음에 보면서 업데이트하겠지만은 다른데 나라가 또 그럴까봐. 그러면 서로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포스코홀딩스는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면 철강은 들어간다. 빨리 우루과이 전쟁 끝나고 빨리 중동전쟁 마무리되면 가서 할 게 많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 철강도 어느 정도 가서 그 쓰임새가 있으니까 바로 전후복구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바로 뭐 자회사의 그 실적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회사의 실적 부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실적 개선. 제가 이거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주식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제일 중요하죠. 뭐 누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분석하는 건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 악재들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악재들은. 그래서 뭐 자산 가치 대비는 저평가된 건 맞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요? 시장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알다시피 시장은 반도체라든가 성장주 쪽에 목이 베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철강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성장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리튬이라든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변화는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큼 빨리 실적으로 반영되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뭐 리튬에서 100만 원이 수익 났다. 철강에서 200만 원이 수익 났다. 100만 원 효과가 더 커요, 주가에. 그걸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그 리튬이라든가 이런 성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주가는 제가 볼 때 바로 가지 못해.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위에서 사신 분들은 우리가 장기 투자가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렸을 때 장기 투자하는 분이 있고 또 올라갈 때는 큰 수익을 하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 장기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주도주에 해야 된다. 물려도 주도주에 가서 물려라는 말이 그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이 포스코홀딩스도 물려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10만 원대에서 80만 8배 올라. 그죠? 그리고 요새 이제 반발을 해줬는데 아직은 이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주가의 촉매 역할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철강이 덮친 데도 지금 철강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다만 장기 투자가는 이제 우상향 여기서 이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 이제 요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옆에 바닥을 다졌잖아요. 여기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뭐 갖고 계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단기 투자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제가 뭐 옆에서 계속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접근을 좀 하시고요. 지금 현재 그 EU 철강의 부분은 그렇게 큰 데미지는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 성공 투자 전략인데,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면서도 돈을 일하게 하고 또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평생 일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자면서도 돈 버는 투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평생 몸을 써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월급날만 기다리고 또 카드값만 생활비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가장 큰 부자가 된 이유는 특별한 단타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고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복리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수익만 나면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어, 시간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도 기업은 제품을 팔고 공장이 돌아가고 전 세계 돈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그 노동만으로 버티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지금은 금융투자의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그 이자만으로 가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는 오르죠. 은행 이자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60대 투자자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직장인도 투자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도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큰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흐르는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무섭다고 피할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들어가면 위험하지만 또 알고 접근하면 기회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수급, 재료, 타이밍 세 가지를 맞춰서 주가는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대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엄청 필요하죠. 또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매매하잖아요.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시장 흐름을 함께 보고요. 종목의 재료를 갖다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 타이밍을 공부를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직접 이제 운영하는 방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아까 복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복리하고 단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은요. 그래서 복리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그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실이 작고 그 수익이 크게 됐을 때 이 복리 차이가 1년이만 돼도요. 그 1,000만 원을 투자 55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간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기서 수익이 저는 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만 따라오시면은. 그래서 뭐 수익 난 거는 뭐 지나간 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새 그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6월 달에요.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재편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6월 달엔 쏠림 현상이 있고요. 7월 달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요. AI, 뭐 피지컬, 뭐 이런 쪽에서 새롭게 이제 기업이 빠진 것들 중에서 수익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인데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최바닥,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 많이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그 포맷이 만들어진 거.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거.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 그 종목들이 빠지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C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그 보는 기업들을 지금 하나 또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 방에 들어오신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워렌 버핏의 그 생각을 하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시간상 최바닥 요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틀림없이 최바닥권에 있으면서 기업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참여하고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학습방이라고 있거든요. 텔레그램에 이렇게 이제 HTTPS를 때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알려 줄게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학습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 학투라고 있어요. 학습방.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배우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그래서 클릭 한 번이면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다른 그 최근에 어떤 어드바이스나 이런 부분에 손해 보신 분들은 아마 크게 틀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급등 종목의 비밀,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시면 됩니다. 급등 종목의 비밀, 요 다음에 알려 줄게요. 그래서 치시면은 거기에 이제 구독을 눌리고, 여기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바로 하시면은, 바로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방에, 학습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린다면은요, 일단은